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지금 보내고 계시나요? 네, 지난 영상에서 김정은 6.5시 북한군 군사명령,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래도 구독자는 아직 여전히 늘기는 힘드네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이지만 지금 아침 6시가 좀 넘은 시간이고, 이 시간에 제가 급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북한 지도자 사망 시 북한군 유동이 없는 이유 문제를 제가 지금 이 시점에 꼭 빨리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 아침이지만 급히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뒤에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는 몇백 회가 나오는데 구독자는 이제 100명이 겨우 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북한 지도자 사망 시 북한군 유동이 없는 이유를 오늘 저희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진행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 상황을 간단히 먼저 정리해야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현재까지의 김정은 상황을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를 불참하고 김일성을 참배 안 하면서 일단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고인민회의 불참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런 반론들이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참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지까지 김일성이 사망되고 김정일이 사망되고 그 사망 참배 때 더구나 생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일날 참배가 실제 사망한 시기의 참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제사날하고 생일제를 반드시 지내는 것이 북한의 오랜 풍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러면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웬만해서는 생일제 위주로만 지냅니다. 그럼 김일성이가 사망한 지 이제 시간이 꽤 됐잖아요. 그럼 사망제보다도 그의 생일제를 위주로 가장 중요하게 치르는 것이 북한의 오랜 관습이고 오랜 풍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왜 김일성 참배에 김정은이가 참가를 안 한 부분을 북한 주민들도 독려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문제를 아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이 가장 많이 주목한 것 같은 경우에는 14일에 순항 미사일 발사에도 김정은이가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15일날 김일성이 참배도 김정은이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건강 문제를 또 좀 봐야 되는데, 건강 문제가 왜 지금 6.5설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인지, 김정일의 과거 문제로 지금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황을 분석해 본다면, 과거 김정일 임플란트 치료도 스웨덴 의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장석택도 폴란드 의사를 불러서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과거의 북한 지도자들의 치료를 해외에서 불러다 했냐? 북한이라는 독재 정치에서 아무리 명의사라고 해도 내가 치료하는 사람이 국가 수반이고 그 독재 정치를 지도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면 손을 안 뗄 수가 없겠죠. 그런 북한 내의 많은 의사들이 그런 고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의사들을 계속 불러다가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정은의 스탠드 수술에 대한 문제인데, 최소한 스탠드 수술을 만약 한다고 해도 4월 15일 이후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4월 15일 이전에 해서 행방이 묘연한 이런 문제가 언론에 구설수에 오를 이유는 굳이 없다는 문제인데, 왜 더군다나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로 북한 내부 상황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만약 수술이 김정은 신변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의 공식 석상 문제만큼은 그들이 피하지 않을 문제인데, 이게 지금 피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 의사를 호출하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의사도 제대로 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김정은의 건강이 쓰러졌다.
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김정은의 미스터리는 북한만이 아는 일이겠죠. 다양한 추측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뭐 중국에서 김정은 뇌사 상태 빠졌다,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방송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으시던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김정은의 유고설에 관련된 상황 정리들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본 주제인 김정은의 북어시 북한군 유동이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는데요. 최근에 언론들은 미국 위성이 북한군이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주목하며 김정은의 건강이 문제없이 재개할 것을 논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제 저녁 뉴스가 제가 봤는데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국 북한 선덕 비행장에서 이동 발사대 전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 뒤끝에 김정은 건재 과시를 하기 위한 군사 이벤트 가능성이라고 이런 기사들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어에도 북한군 군사 쿠데타가 일지라도 북한군이 유동이 없을 수 있다는 현실을 왜 이분들은 고려를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민 출신들이 김정은 북어에도 북한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4월 23일 김정은 유고시 북한군 군사명령 방송에서 오히려 안정적이고 이러한 계기가 북한 내부를 결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왜 이렇게 김일성 유고에도 김정일 유고 당시에도 겪은 북한은 안정적이었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한국 분들은 상당히 조금 흘려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김일성 사망 당시의 북한군 유동 문제로 현 상황을 재분석을 해보면 아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부중대장이 부재 중이었는데, 어떻게 연락받았는지 사망 부고를 받은 그 당일날에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후에 안 일인데 그날 어떻게 그렇게 당일에 올 수 있었냐고 저희가 물었거든요. 중대장이랑 당시 제가 중대장 연락병이어서 중대부 사무실에 제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대장하고 부중대장 하는 얘기를 제가 당시에 들었는데, 어떻게 당일에 왔냐고. 여기까지 휴가를 갔다가 오라 하면 뭐 한 3일 걸린다, 뭐 일주일 걸린다, 별 구실을 다 잡던 부중대장이 어떻게 그날 당일에 왔냐고. 그러니까 부중대장이 말하는 소리를 당연히 듣고 상황이 상당히 빨리 진행됐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당시에 느꼈거든요. 부중대장 집이 저희가 당시에 한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복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경남도 신포에서 부중대장 집이 한경남도 저기 장진 고원 그 산골에 엄청 고란입니다. 같은 한경남도라도. 그러한 산골 지역에 있어서 한 번 차 타고 넘어오는데 신포까지 나오는데도 뭐 3일이 차가 없어서 3일이 걸린다라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넘어오다가 함흥에서 또 하루 쉬고, 그리고 또 넘어오느라면 뭐 보통 뭐 어떤 데는 뭐 4일 5일 걸릴 때도 있고, 길어지면 또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오다가 여단 들려서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이렇게 구실 잡을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김일성 부고 사실이 알려진 그날 당일날 원래 그 사람이 연락받기로는 12시 전에 부대 복귀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근데 그게 상당히 거리가 거리인 만큼 그게 어려워서 그날 당시 오후 3시인가 부대에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연락받았나 했더니 아침에 새벽에 리당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사람이 걸어서 걸로 왔대요. 리당에서, 리당이나 이런 관리위원회에는 항상 저녁에 근무자가 있거든요. 교환대하고 뭐 보안원, 보위원들. 그쪽으로 연락이 와서 그 지역에 지금 누가 휴가로 들어와 있는데 빨리 부대 복귀시켜라. 오늘 낮 12시까지 라고 지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부중대장이 그날 그 받은 즉시 그 세미나가 그냥 바로 도로에 나왔는데,
일단은 뭐 자전거 동원할 수 있는 유동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전거 타고 군에까지 나오니까 군의 경무부와 보위부가 다 나와서 군인들 차 지나가는 차 100%다 세워서 군인들만 먼저 태워서 싹 다 보냈답니다. 그래서 부중대장이 빨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바로 이 안에 북한군 군사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부대에는 저희가 김일성 사망 통보를 받은 게 오전 11시경이었는데 부중대장은 새벽에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북한 전군이 경무부와 보위소대가 총동원해서 북한의 외부 인원들 저는 부대 복귀시키는데 협조할 때 대한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중대장이 오면서 들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일 때 무력부 소속 경무부와 군 보위부 소속 보위소대가 합동으로 총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출 중에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부대 복귀할 수 있도록 도로 검문 검색을 최대한 배로 증가해가지고 차량들 100% 세워서 군인들이 부대 복귀하는데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리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러한 보리차들 그리고 화물들 이런 차량들이 100% 다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리에 군인들만 먼저 다 태워서 일단 보낸다는 겁니다. 김일성 사망 당시라서 이랬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북한에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왜 이러한 모습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북한이 해마다 진행하는 동계훈련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부고 시에 북한군이 철저히 모든 부대에서 이동을 제한하며 철저히 유동을 막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런 사태를 봤을 때 비상 상황에 잘못된 유동은 군사 쿠데타가 의심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일 때와 처벌이 완전히 다른 군사 정치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 우리 부대는 국경경비 총국 산하부대여서 일상 군부보다 4배인 특별경비가 진행되었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전 북한군 국경경비대 소속 군인들인 국경, 철도, 해안 부대들이 전부 저희 부대처럼 군무 강화가 보이지 않게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무력부 소속 전투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부대마다 담당한 지역구에 유사시 전투할 수 있는 전호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 이러한 지시가 떨어질 때면 그 지역에 대한 경비가 강화됩니다. 북한군 유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대 이동이 왜 위성에서 파악이 어려운 것일까? 부대별 대이동이 아닌 지역별 소규모의 이동이기 때문에 위성에선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이러한 체계가 이런 특성이 바로 김일성 부고, 김정일 부고를 겪어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방송의 팩트입니다. 북한 군부는 특히 김일성, 김정일 사망과 애도 기간에는 모든 군인들은 부대 복귀가 원칙이며 외출을 철저히 삼가하고 그 기간만큼은 준전시급의 특별 경계가 발동이 됩니다. 북한 군이 정한 이날부터 언제까지는 특별경비 기간입니다 라고 정했고 급이 1급, 2급, 3급에서 몇 급입니다 라고 정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외출 100% 삼가고요. 이렇게 북한군은 오랫동안 이 군사체계에 단련됐고 여기에 익숙된 북한군입니다. 만약 군사 쿠데타가 일지라도 부대들의 대이동이 없이 중앙기관에서 권력의 차지가 결정될 일이지 부대들의 대이동이나 군사 이동으로 보여지는 쿠데타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김정은 유교와 북한군의 군사 동향을 연결지어서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유교와 북한군 군사 동향보다도 권력기관이 아무튼 누구에게로 정권이 넘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집중돼야지 북한군의 미사일 이동,
예, 25일 날 기사에 봤던 미군이 발표했던 미사일 이동 이런 부분만 포커스가 되지 전체 북한군의 군사 이동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겠다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고,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조금 아시지만 가끔씩 이런 부분을 북한 군이 전체가 어떻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했습니다. 4월 25일 그 기사에서 제 이목을 가장 짚었던 것이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김정은이 재등장의 군사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사일 이동의 부분을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한반도가 이제는 미사일 이동이 군사 이벤트로 된 지역으로 됐네요. 참 씁쓸합니다. 언제면 한반도의 평화가 올지, 정말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언제면 올지 걱정되는 주말 아침이네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으로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도 300분이 넘는 분이 빠른 시간 안에 시청을 해 주셨는데 구독은 안 누르시고 가셨더라고요. 공감이 안 돼서 구독 못 누르셨나요? 예, 구독은 긍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면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글 로그인만 하면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많을수록 제가 더 힘이 난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